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꼼짝마TV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정재혁 변호사입니다. 예, 경기 북부경찰청 윤희동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주식 리딩방 사건, 그 몇 년 전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그걸 최일선에서 가장 그 멋지게 해결하셨던 우리 윤희동 팀장님을 모시고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사건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2020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범행 기간은 2019년 6월경부터 시작이 됐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로 범죄지를 옮겨서 2021년 2월 말경까지 범행을 해서 저한테 체포가 되었는데 약 한 피해자 325명으로부터 140억 원 정도를 편취한 사건인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걸로 보이지만 전체 피해자 신고 안 한 분도 많아서 다 찾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을 따지면 한 5천만 원 되네요. 그래도 300명이 140. 네네, 그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수사를 시작할 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단추가 됐던 게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신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일단 피해자들이 신고했던 그 상대편과 나눴던 그 대화 내용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특정하는 방법을 썼고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저희가 얘기하게 되면 또 범인들이 그렇죠. 그걸 악용할 수 있게 자세히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제출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수사를 한 끝에 그 중에 이제 조직원들 중에 4명이 먼저 특정이 됐습니다. 4명이 특정이 됐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걸로 지금 그때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중에 피해자들이 일부가 이제 입국을 했고 또 좀 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계좌를 분석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처음으로 그 범행 장소를 이제 저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건데 맨 처음에 범행 장소는 그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에서 범행을 시작해서 계속 하다가 또 일부는 필리핀에서도 범행이 있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있는 게 불편해지고 비자 연장 이런 게 쉬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조직을 재편해가지고 범행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체포를 딱 갔을 때 마침 그 장소가 저희가 그까지 예상했던 건 아니었는데 막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거의 현행범에 준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딱 보내고 있는 그 컴퓨터 화면 그대로 저한테 그대로 이제 압수가 되고 체포가 돼서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 그 자리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 그 범인 4명. 예, 광역시 2개에서 여러 개 팀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4개의 팀 중에 이제 2개의 팀이 저희한테 체포가 됐고 이 4명이 한 개 있는 팀에 현장을 덮친 거네요. 그렇죠. 거기 하고 2명이 한 게 있는 데는 현장은 아니었지만 거기서도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2군데 장소에서 체포를 했던 거죠. 그 리딩방 사기 수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일단 이 범인들이 운영했던 그 피해자를 유인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밴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이버 실제로 밴드? 예, 큰 회사에서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밴드는 아니지만 밴드는 아니고. 디자인은 상당히 유사하게 해놓고 이제 그 실시간 재테크 진행 절차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무료 재무 상담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재테크 특성 진행법 안내드립니다. 거래소에 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수익률을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일일이 또 자기네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 읽고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는 식인 거죠. 밴드에 보면은 그 오픈 채팅방 링크 주소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수익이 났다 해서 이렇게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그 공범들이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계속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인가 싶어서 궁금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중에 이제 매니저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 1대1 대화를 신청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기망 속이는 게 시작이 되는 작업이 된다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면서 그 가짜로 수익이 났던 그런 그 엑셀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영상이나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라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기가 의심스러우니까 처음엔 경계를 막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한번 시험 삼아서 우리가 한 5만 원 넣어줄 테니까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믿자 본전이니까 그래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이 적립이 된 걸 보고 그 회원에 가입해서 적립이 된 걸 보고 이제 투자라는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투자라기보다는 뭐 어떤 그 홀짝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소 이 세 가지 이런 맞추는 그런 전자복권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짝퉁 사이트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가짜 사이트 접속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시킨 대로만 고르면 이제 당첨이 된다. 자기네 이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이 이제 실제로 당첨이 되고 금액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래 진짜 돈을 주긴 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죠.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적립금을 줬었지만 그 사람한테 그 실제로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그 범인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입금을 시켜준다. 뭐 5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경계선이 확 무너질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당첨이 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 돈도 주니까. 근데 거기서 뭐 이제 얘네들이 그 범인들이 뭐 100만 원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 200만 원 하면 다음 달에 2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급적 그 큰 금액을 넣기를 이제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뭐 대부분 피해자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많은 금을 넣지는 않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입금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돈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카카오톡으로 이제 얼마 뭐 홀짝 얼마 이렇게 베팅하는데 쭉 날라오면 막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당첨이 막 되면서 그 사이트에서 글쎄 막 쌓이는 거죠. 한 2천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너무 놀랍잖아요. 자기가 아까 5만 원, 10만 원 실제 돈 받은 것도 있고 50만 원 인출까지 투자했더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예, 5만 원, 10만 원 실제로 보내줬었어요. 네. 포인트 쌓였고 인출까지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부분 피해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되는 거네. 진짜구나. 이거는 이거 진짜구나 했는데 금액도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범인들이 피해자들이 더 갑이 되고 이제 피해자들은 진짜로 돈이 올라가고 앞서서 준 것도 있으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더 저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출금 신청을 하면 돈을 출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출금청 한 2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적립이 된 걸 보고 2천만 원을 신청하면 이게 지금 그 의심 거래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 있어야만 돈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뭐 30%를 넣어라, 얼마를 넣어라 해서 돈 입금하게 되면 지금 그 원래 우리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돈이 입금된 이후에 금액이 또 모자라서 이게 지금 불량 거래로 지금 신고가 되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 돈 넣어야 되는 거니까 또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계속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식으로. 심지어는 그래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입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시스템이 다 지워졌으니 그 시스템 복구 비용을 또 내라. 그래서 뭐 몇천만 원 내라고 하거든요. 2천만 원 이렇게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망설이면 그럼 우리가 얼마 금액을 부담해 줄 테니 그 차액만 입금하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의 편에 서서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죠. 피해자들 경계심이 무너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입금을 하게 돼요. 심리를 완전 갖고 노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정밀하게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서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뭐 그 요구하는 방식이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서 말씀드리면 이건 그 범인들이 운영했던 팀장방에서 실제로 총책이 그 조직원들한테 알려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수료 순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첫 번째 단계는 50% 당첨금의 50% 수수료를 요구하고 두 번째는 100% 수수료를 요구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계좌가 이제 정지가 됐으니까 그 환급할 계좌를 또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돈 또 요구하고요.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세금 관련 비용. 우리 원래 그 원천 징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첨이 되게 되면 지금 아마 복권 같은 33%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그 비용을 또 입금하라 그러고 그래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걸 조작기를 사용해서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돈 벌 줄 알았는데 갑자기 0원이 돼 버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복구 비용을 또 다시 또 욕을 하는 방법으로 이런 단계별로 해서 계속 입금을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초 피의자도 이 단계에 의해서 조금씩 금액이 증액되어 가면서 이제 입금이 된 거죠. 네. 이걸 순서를 정해 놓은 거네요. 이게 팀장들한테 팀원들한테 이게 이게 총책이 팀장방에 팀장 4명한테 실제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라고. 네, 그렇죠. 얘네들은 별도의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매뉴얼대로 네, 그 범죄를 자행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시네요. 예, 시나리오도 다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굉장히 세밀하게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이게. 아니, 근데 이런 범죄를 하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어떤 홀짝이라든가 대중성 이렇게 맞추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누가 따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 건가요? 예, 그쪽 그런 범인들이 줬서는 그런 메신저류에 보면 거기서 알아보게 되면은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도 해주고 하는 거죠. 주로 텔레그램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측정했던 피의자들은 총 26명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명은 여전히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고 그 중에 25명을 제가 검거를 해서 그 중에 24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원래 그 총책은 검거하기 상당히 힘든데 어떻게 이 사건은 이렇게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총책을 단기간에 이렇게 검거할 수 있으셨어요? 저희가 총책을 잡기 위해서 총책의 주변에 있는 그런 피의자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잡은 대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유인책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유인을 해도 이제 검거된 피의자를 통해서 유인을 해도 이제 잡히지가 않았고 그러던 중에 저희가 3박 4일 동안 가서 계속 그 지방에서 소재를 탐문을 하고 추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앞서서 그 저희가 내려갔던 지방에 출장 갔던 그날 잡은 그 피의자한테서 압수한 압수물에서 이제 그 총책 등등 그 주변 도망다니는 피의자들 검거할 만한 그런 어떤 추적 단서를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위치를 그 중에 몇 명을 저희가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행을 해가지고 그쪽 일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근처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팀 직원 중에 그 전혀 그 경찰관 같지 않는 수사관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던 중에 그 중에 먼저 이제 3명이 먼저 들어가는 거는 확인을 했고 겨우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커피숍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니까 밖에서는 잘 안 보였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그때 5명이 출장을 갔었거든요. 쭉 둘러보다가 그 직원이 흩어져서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뒷문을 딱 열었는데 그 뒷마당 쪽에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테이블에 이제 6명이 앉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5명밖에 안 되니까 6명인데 5명이 검거하려고 하면 뭐 도망가는 사람도 한명 도망갈 수도 있겠네. 예, 또 뭐 흉기를 갖고 있거나 그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 이거는 괜히 우리끼리 뭐 열심히 해서 잡겠다고 욕심을 부렸다가는 잘못하면 뭐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젊은 그 피의자들 보니까 뭐 또 저항도 만만치 않은 거 그래서 완성하고 뭐 이러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112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지역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조직의 조직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 그 중에는 인적사항도 몇 명 확인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니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당장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파출소의 직원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했고 경광등 같은 건 다 끄고 오라고 그랬죠. 잘못하면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명이 이제 지원을 왔고 조금 더 기다리니까 그 경찰서의 강력팀 또 2명이 또 지원을 왔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9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수사관 우리 쪽 수사관, 사이버 수사관 5명, 그쪽 관할 경찰서의 강력팀 저 형사 2명, 그 다음에 또 파출소 경찰관 2명 이렇게 해서 9명이서 동시에 딱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문을 딱 열고 혼장 봐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진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손을 딱 들고서 혹시 이제 흉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을 들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딱 손 들고서 이제 인적사항 확인을 하는 가중에 저는 들고 있네. 예, 이렇게 들고 있죠. 예. 좀 굉장히 앳돼 가지고 좀 한편으로 좀 웃음이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기도 했고 오랫동안 쫓아다녔기 때문에 손을 딱 들고 있는데 누구 딱 하는데 이름을 대라고 갑자기 옆에서 제 바로 왼쪽에 있던 피해자가 자기 이름을 딱 총책 이름을 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총책이 자기 이름 쓰도 된가요? 예? 자기 스스로 됐죠. 예. 너 지금 이거 뭐야, 보니까 이거 뭐야, 막 이게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그때 저희가 그 혹시나 도망가거나 저항할 때 대비해서 그 전기 충격기도 테이저건도 갖고 있었고 권총도 있었어요? 권총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게까지 할 정도의 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9명이나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찰관들 지역 파출소 경찰관들하고 다 에워싸고서 완전히 제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한 저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어차피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뻔하기 때문에 포기하고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 네네. 이거 사기입니다 누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없나 보네요. 이게 왜 이게 쉽게 신고가 되지 않냐면 네. 이 범인들은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돈을 항상 찾아주는 쪽에 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좀 더 입금하면 50% 입금하면
전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속 금액을 늘려나가는데 마지막에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재산이 없거나 대출할 수가 없어서 네. 돈 입금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 참 안타깝네요. 요것만 입금하시면은 돈 환급이 되는 건데 아 참 안타깝.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럼 한 500만 원만 더 구해 오시면 제가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몰래라도 좀 해가지고 좀 보태서 해줄 테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은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더 이상 돈 못 구하겠는데 도와줘 정말 감사해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가상의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입금하지 못해서 이제 대출도 더 이상 안 되고 사채도 끌어쓰고 해서 더 이상 입금할 돈이 없는데 이제 한 2달 뒤에 또 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월급이 뭐 받고 있든 뭐 어떤 또 경제상이 좀 나아지는 싶어서 그렇죠. 말을 걸어서 속이기 시작하면 그 속은 피해자가 또 속는 겁니다.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속이게 되면. 그럼 몇 번까지 이렇게 속고 막 그랬나요? 이번 사건에서는? 한 40번 이상 입금을 했습니다. 와, 엄청나구나. 예. 자기 카운터 자료는 봐야겠는데. 자기가 정말 속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심지어는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인데 이건 이제 저희가 그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자료를 보던 중에 신고가 아무리 찾아도 신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영장을 받아서 금액이 뭐 1억 원을 좀 넘었기 때문에 어렵게 영장을 받아서 피해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보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겁니다. 믿질 않는 거겠죠. 네네. 차라리. 너무 답답해서 금액도 크고 이게 피해자들의 범죄 사실 들어가야만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텐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한 끝에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대화했던 그 화면을 촬영을 해서 그걸 피해자한테 보냈습니다. 이거 지금 대화한 거 맞지 않네. 그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에도 그 사람 계속 기망당하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막 마지막 기망당하고 더 돈을 입금하려고 할 때 저희가 잡아서 일단 중단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 보면 전산 여기 전산 복구 수수료는 3천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원님 이렇게 하니까 플래너님 이게 팀장 그 속이는 네, 범인이 플래너인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좀만 도와줄 수는 없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말이고 해서 500만 원 정도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죠. 도와달라고. 예, 그러니까 피해자의 편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게 친절하네요. 네.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구 금액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한번 사정해 보겠다. 내지는 뭐 자기 돈. 쭉 아까 뭐 단계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수수료 뭐 50%, 그다음에 수수료 100%.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전산 장애. 네. 그러다 세금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 단계 쭉 하다가 사람들 돈 조금 내서 내가 속고 있는지 모르고 자꾸 도와달라 하다가 결국 최종적인 여기까지 와야지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그렇죠. 텀이 너무 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기 당했는지 계속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렵게 찾은 그 피해자는. 그래서 그럼 신고 접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신고를 좀 이따 고민해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제는 이제 어떤 업체에다가 돈을 찾아준다는 데 돈을 또 송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혹시 돈을 찾을 수 있으니 좀만 기다려주면 안 돼. 자기가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길래 아니 무슨 소리냐. 그 범인들은 직접 잡았고 그 범인이 가지고 있던 그 핸드폰 지금 피해자분하고 통화했던 이 핸드폰 저희가 압수해서 갖고 있는데 제가 찾지 못한 돈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그리고 또 범인들 돈 중에 상당한 금액도 저희가 이제 추징보전이라고 다 가압류를 걸어놨었거든요. 한 8억 얼마 정도를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140억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믿지를 않는 겁니다. 피해 신고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망행위를 속인 그 조직에서 돈을 돌려준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그런 걸 받아준다는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또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연계돼 있진 않나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죠. 예. 1,000만 원 정도. 기생충 같은 또 사람이 있는 거네요. 또.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한테 이중으로 또 사기를 치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해자를 이 책망하는 듯한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조차 뭐 우리 가족들 주변에서 지인들 보더라도 바보냐 그런 사기를 당하게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 몰라서 아니면 판단이 흐려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더 확실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거나 주변에서 똑똑하다고 현명하게 잘 처신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게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저 사람이 뭐 그런 피해를 당할 리가 있나 투자한다고 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이런 수법에 있어서 범인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걸 잘 해소해서 많은 돈을 편취할지를 다 연구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범인은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자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원금 보장 이런 얘기 절대로 믿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투자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주변에 좀 물어보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실제로 자기가 정당한 투자를 하는데도 주변에서 말리는 경우도 있어서 속상해서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좀 상담을 하면 훨씬 더 피해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입금했던 것 중에서 아니면 뭐 일부 금액 입금을 해줬다 해서 그게 사기가 아니라고 단언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입금했던 돈을 여러 번, 10번, 20번 하더라도 크게 손실 없이 입출금이 원활하다면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조차도 뭐 이게 유사순위 이런 것들은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이게 뭐 5만 원, 10만 원 입금 받았다고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더 넣어도 사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야말로 피의자들의 전략에 이제 휘말려 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연속적으로 앞서서 입금한 돈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입금하라고 하면 그거는 사기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연속적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 일단은 범죄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의심을 해보고 혼자 이제 자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내가 아무리 뭐 이런 쪽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재테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일확천금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 특히 이제 원금 보장 또는 뭐 고수익 보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네. 뭐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피해도 당할 수 있는 거고. 경찰관이 예, 그렇죠. 저조차도 정말 저한테 그러진 않은데 상황에 맞는 그런 조치가 상황이 맞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뭐 납치됐다고 뭐 전화가 온다든가 하는데 때마침 연락이 안 되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놀라서 돈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투자라고 오는 것도 저도 뭐 굉장히 수없이 많은 광고 문자들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날라와. 저런 게 호기심에서 뭐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뭐 속을 리 없으니까 한번 놀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 중에 제가 통화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사기라고 확실하게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속아 넘어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원통해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교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자기 피해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상당히 나은데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너무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같이 공동으로 이런 피해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아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오늘 장시간 나오셨는데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TV 꼼짝마 TV가 상당히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